선진국이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GDP 순위만 해도 일본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가 반면 우리는 10위권 밖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페페TV는 일본 불매운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단결력과 강한 대한민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겨우 14%에 지나지 않는 자본제의 불매로 과연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했던 페페TV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결과로 불매운동의 효과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소도시들은 한 달도 되지 않은 여행 불매로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고 영업을 중단하는 상점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니클로는 올겨울 혁신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철수를 해야 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일본의 주류업계, 자동차업계, 식자재, 화장품, 의약품, 금융, 취미, 패션, 생활, 가전, 전자기기, 기업의 자본 중 일부 일본 지분이 있는 기업들까지 모두 노심초사 한국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늙고 약했습니다.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취약한 약점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한국 관광객 6명이 일본의 노인 1명을 1년간 먹여 살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난해 방일 한국인이 방한 일본인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한 해 우리가 일본 노인을 125만 명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안 가게 된다면 이 노인들은 모두 일자리를 잃고 기댈 곳은 연금밖에 없겠죠. 가뜩이나 초고령 사회를 맞아 일본 재무성은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안을 매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안 가면 일본의 가장 취약계층인 노인층이 직접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페페TV가 노인을 공경할 줄 모르는 천일 공노할 불손한 교화로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이 일본 노인분들에게 미안한 마음 가질 필요 없습니다. 이 노인분들 여러분 앞에서는 인자한 미소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시고 뒤돌아서서 아베와 자민당을 지지하고 혐한하시는 분들입니다. 아닐 것 같죠? 일본의 방송국 중 TBS가 속한 JNN에서 지난 7월 6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일본 국민의 24%만이 한국의 수출 규제를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심지어 매우 타당하다고 보는 의견은 58%, 암묵적 동의까지 더한다면 76%의 아베 수출 규제를 지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아베의 자민당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일본인들은 나이가 어릴수록 인스타, 유튜브, 케이팝 등을 통해 한국을 친숙하고 선망의 대상으로까지 여기는가 반면 나이가 많은 고령자일수록 혐한 성향이 도드라집니다. 과거 자신들의 식민지였던 나라가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걸 불편하게 느끼고 있으신 분들이 바로 이 고령자 분들입니다. 이래도 미안하십니까? 진정성 있는 반성을 동반한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아직도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라는 내재된 인식 속에서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국민적 특성상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투표와 여론조사, 각종 망언에 대한 암묵적 동의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전체 인구수 5,170만 명인 한국에서 한 해 일본 방문객이 750만 명이었다고 하니 지금 페페TV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일본 방문객들이 계실 겁니다. 추억은 추억으로 간직하십시오. 하지만 그 친절한 미소 뒤에 이중성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페페TV에서는 일본의 고령화를 넘어선 초고령화로 인한 약점들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단결력과 강함을 알 수 있는 불매운동의 성과들을 각종 지표로 제시하여 팩트체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늙고 약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페페TV가 제시하는 충격적인 결론까지 꼭 듣고 가세요. Information Broadcasting.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 체크. 일본이 급속도로 늙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3,557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44만 명 늘었습니다. 전체의 28.1%를 차지해 사상 최대였습니다.
2006년 일본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일본의 70세 이상 인구가 증가한 것은 1947년부터 1949년생인 베이비붐 세대가 지난해부터 70대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70세 이상 인구의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에 아베 신조 정부는 고용 연령 인상과 연금 제도 재검토 등으로 고령자가 계속 일하는 상황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고령자 취업자 수는 807만 명으로 사상 최대였으며 65세 이상 인구 취업률은 남성 31.8%, 여성 16.3%로 6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전체 취업자 중 고령자 비율도 12.4%로 역대 최고입니다. 아베 총리는 매년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70세 이후로 선택할 수 있도록 3년 안에 제도 개선을 단행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원칙적으로 65세나 금액을 손해보는 대신 60세부터 연금을 받거나 70세까지 이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연기 연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수급 시기를 늦추면 수급액이 늘어납니다. 아베 총리는 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개시 연령의 폭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고령사회 대책에서 이미 이 안에 대해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노인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해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려는 목적입니다. 아베 총리는 평생 현역이면 수급 개시 연령을 70세 이후로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연금 수급 자체를 늦추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재무성은 지급 개시 연령을 현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재원이 한정된 가운데 사회보장 제도를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구로 가지마사 호세대 교수는 아베 총리가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인상과 65세 이상 계속 고용을 내세우고 있으나 빈곤 노인이 늘어나면서 사회보장비가 증가해 재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사회보장에 대한 논의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늙고 약해진 일본의 실체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단결력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일본에 끼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큰지 팩트체크하겠습니다. Information Broadcasting.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체크.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한 국내의 일본 불매 움직임이 심화하는 양상입니다. 불매 대상이 소비재에서 여행, 영화 등 문화상품으로 확산하고 주요 불매 제품 판매율 또한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21일 여행 및 숙박업계에 따르면 여행사를 통한 일본 여행 신규 예약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의 일본 여행 신규 예약자 수는 지난 8일 이후 하루 평균 500명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200명이었던 작년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모두 투어도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신규 예약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70%, 예약 인원 기준으로는 50%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은 연간 일본 관광객의 25%를 차지합니다. 일부 여행사에서는 취소율도 증가세입니다. 노란풍선은 이번 달 1일부터 18일까지 일본 여행 예약자 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70% 줄었고 예약 취소율도 약 5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파크 투어도 지난 8일 이후 신규 예약은 50% 줄었고 예약 취소는 2배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내 여행 상품은 늘고 있습니다. 숙박 오투어 업체인 야놀자의 경우 7월 1일부터 19일 국내 숙소 예약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했고 여기어때는 같은 기간 29% 늘었다고 집계했습니다. 야놀자 관계자는 국내에도 고급 숙소와 다양한 컨텐츠가 늘어나면서 일본 대신 국내 여행 선호도가 더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불매 운동의 주요 타깃이 된 맥주 등등 몇몇 소비재는 판매 감소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21일 이마트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18일 일본 맥주 매출액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30.1% 줄었는데 감소율 추이를 보면 7월 첫째 주 마이너스 24.2%, 둘째 주 마이너스 33.7%, 셋째 주 마이너스 36%로 감소폭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편의점 CU의 지난 1일부터 18일 일본 맥주 매출은 전달 같은 기간보다 40.1% 감소한 데 비해 국산 맥주 매출은 2.8% 증가했습니다. 세븐일레븐의 일본 맥주 매출은 같은 기간 전달보다 20.6% 줄고 국산 맥주는 2.4% 증가했습니다.
영화계로도 불매운동이 확산될 조짐입니다.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난 11일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엉덩이 탐정 화려한 사건 수첩은 평점 테러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끈 어린이 책을 원작으로 만든 이 애니메이션의 네티즌 평점에는 작품 내용과는 무관하게 일본 영화 보지 말자는 내용의 한 줄 평이 이어졌습니다. 오는 24일 개봉하는 명탐정 코난과 다음 달 14일 개봉하는 극장판 도라에몽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리즈물인 두 애니메이션은 고정 팬층이 두터운 작품들입니다. 홍보사 관계자는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일본 애니인데 이거 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의 댓글도 달리고 있어 홍보 활동을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라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산 불매운동의 영향은 관련 기업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 주가와 7월 19일 주가를 비교해보면 일본 업체인 유니클로 한국인 지분을 49% 보유한 롯데쇼핑의 주가가 10.28% 하락했습니다. 롯데 아사히 주류 지분의 절반가량을 보유한 롯데칠성 주가도 같은 기간 10.5% 떨어졌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하이트 진로 홀딩스 우는 53%, 국산 SPA 브랜드 탑10을 운영하는 신성통산 주식은 27.78% 올랐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이제 페페TV의 결론 내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Conclusion, 페페TV. 앞에서 말씀드린 팩트체크에서 뭘 느끼셨나요? 맞습니다. 일본은 생각보다 늙고 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그 어떤 나라의 단결력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하나로 뭉쳐 마음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식민지 시대를 지나 입에 담지도 못할 온갖 망언들과 영토침해로 국민적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우리도 반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일본이 가장 늙고 약해져 있는 시기로 더 이상 전처럼 대한민국을 막대해도 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적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전문 외신들부터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를 알고 상식이 있는 일본의 지식인조차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당신만 모르고 있습니다. 페페TV에서는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일본의 국제무역에 관한 계획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구상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만이 한국과 일본이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번만큼은 끝까지 보여줄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